아빠, 그 여자 전에 나한테도 접근한 적 있어요. 딸의 충격적인 말에 김봉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찾아온 늦은 사랑. 그런데 딸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내를 보낸 지 20해, 봉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 한정욱이라는 여인의 진짜 의도는? 그리고 딸 은희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은? 아버지 재혼하면 그 집도 그 재산도 다 넘어가. 전세금 모으기도 빠듯한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누가 날 데려가 주나. 70살 김봉수는 텅 빈 집 마루에 걸터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달력을 바라보니 오늘이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20해 전 아내 윤정숙은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단 6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봉수의 나이 50, 딸 은희는 20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야 뭐 여전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밥 먹을 때마다 상 건너편이 허전하다오. 봉수는 아내 사진을 꺼내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97년 여름 강원도 속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내의 웃는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작년에 사위도 승진했다는데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다지만. 봉수는 아내의 사진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빈자리를 메꾸며 살아왔을 뿐이지요. 올해 초부터 봉수는 매주 일요일 영등포구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지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 마음의 허기를 달래고 싶었던 것일까요? 봉수 형님,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성당 봉사활동 중 알게 된 박영호 씨는 가끔 봉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65의 영호는 봉수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함께 봉사하는 사이로 꽤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형님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영호의 말에 봉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네, 됐어. 내 이 나이에 무슨. 한정욱 씨라고 우리 성당에서 10년째 봉사하는 분이야. 62이고 고향도 형님이랑 같은 전라도라던데. 봉수는 대답 대신 그릇을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정욱을 처음 마주했을 때 봉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의 여인이었지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박한 미소를 짓는 정욱을 보며 봉수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봉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정욱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봉수가 감기로 예배에 오지 못했을 땐 정욱이 따뜻한 찜질팩을 들고 찾아왔지요. 봉수의 생일에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왔고요. 봉수 씨, 밥은 챙겨 드셔야죠. 혼자 산다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정욱의 따뜻한 걱정에 봉수는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욱에게 아내와의 추억, 딸 은희 이야기, 심지어 젊은 시절 배낭여행 가방을 도둑맞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지요. 어느 겨울날 봉수는 용기를 내어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정욱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 요리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내가 잘하니까요. 봉수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20해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아버지, 그 여자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은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울렸습니다. 봉수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딸에게 정욱의 존재를 조심스레 이야기했는데 은희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습니다. 그래, 성당에서 만난 좋은 분이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니? 봉수는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대답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그 여자 전에 나한테도 접근한 적 있어요. 뭐라고? 대출 상담사라며 연락 와서 아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봉수의 가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듯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빠,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석 달 전쯤이었어요. 자기가 이응이응은행 대출 상담사라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처음엔 그냥 대출 권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빠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봉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딸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빠, 요즘 노인 대상 사기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다, 은희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봉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가슴이 이제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욱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말들이 갑자기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를 노리고 있는 건가? 봉수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정욱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만남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동네 식당에 도착한 봉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정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고 봉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봉수 씨, 여기 앉으세요. 메뉴는 벌써 골라놨어요. 여기 냉면이 유명하다면서요? 봉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욱의 말투나 행동에서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욱 씨, 혹시 은행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요, 전 평생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했어요. 작년에 퇴직했고요. 왜 그러세요? 봉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냐, 그냥.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그 대출 상담사. 정확히 이름이 뭐라고 했니? 한정욱이라고 했어요. 아빠가 말한 그 사람 맞잖아요. 봉수의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름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이런 우연이라니. 다음 날 봉수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주일 미사가 끝나고 영호를 찾아 물었습니다. 영호 씨, 정욱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영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꽤 오래 알고 지냈지요. 왜 그러시나요? 혹시 정욱 씨가 은행에서 일한 적 있나?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줄곧 학교 급식소에 계셨어요. 우리 조카가 다니던 학교라 잘 알죠. 봉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인지 은희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 여자 전에도 이혼한 남자랑 살았대요. 소송도 했다던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희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니? 아빠 동네 사는 엄마 친구분이 그러시던데요.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전화를 끊고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무는 해가 아파트 사이로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정말 내가 속고 있는 건가? 봉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욱과의 만남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지요. 그녀의 말투, 행동, 작은 습관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아니야, 정욱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봉수는 중얼거렸지만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혼한 남자와 살았다는 소문, 대출 상담사라며 은희에게 접근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사실일까요? 새벽녘 봉수는 결심했습니다. 정욱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남의 사생활을 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의심만 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봉수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아침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욱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김봉수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만난 최영순 씨는 성당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70대 여성이었습니다. 봉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순 씨, 혹시 한정욱 씨에 대해 잘 아세요? 요새 가끔 만나는데.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욱이요? 참 좋은 사람이지요. 남편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요? 전에
이혼하신 적은 없나요?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아니요. 정옥이는 남편 병간호하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봉수는 머쓱해져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니, 그냥 소문이 좀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순의 말과 은희의 말,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닐 텐데 정말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그날 오후 정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봉수 씨, 괜찮으세요? 어제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정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봉수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그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으니 건강이 최우선이죠. 통화를 마치고 봉수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어떤 거짓도 숨김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단호한 경고를 무시할 수도 없었지요. 이틀 후 봉수는 용기를 내어 정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정옥 씨,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옥은 흔쾌히 수락했고 둘은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였지요. 정옥 씨에게 좀 실례되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봉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전에 은행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혼하신 적은요?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봉수 씨,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전 평생 학교 급식소에서 일했고 남편은 29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혼은커녕 제대로 부부 생활도 못 해봤는걸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혹시 제 딸 은희를 아세요? 석 달 전쯤에 전화하신 적이. 은희 씨요?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요. 제가 왜 봉수 씨 따님께 전화를 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봉수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저를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봉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옥의 반응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정옥 씨. 그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봉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과했지만 정옥의 표정은 여전히 상처받은 듯 했습니다. 이해해요. 봉수 씨도 조심스러울 테니까요. 가족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날 헤어지며 정옥은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봉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받지 않았고 문자로 회사 일로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는 답만 왔습니다.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붉게 번졌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음속에도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일 아침 봉수는 평소보다 일찍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옥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알아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성당 앞에 도착하자 아직 미사 시간 전이라 한적했습니다. 봉수 형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성당 입구에서 영호를 만났습니다. 봉수는 망설이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영호 씨, 정옥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말 이혼한 적이 없나요? 소송 같은 건? 영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님,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정옥 씨는 남편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았어요. 이혼은 무슨?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희가 들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정옥 씨가 은행에서 일한 적은요? 대출 상담사 같은. 영호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정옥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했어요. 작년에 퇴직하셨고요. 미사가 끝난 후 봉수는 용기를 내어 성당의 최고령 신자인 박명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5세 명자 할머니는 이 성당에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거의 모든 신자들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 어머님,
한정욱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명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욱이? 참 착한 사람이지. 남편 병간호하다 젊은 나이에 과부되고 시어머니 15년 모시면서 한 번도 불평 없이 살았어. 내가 다 지켜봤으니 잘 알지. 그럼 이혼이나 소송 같은 건? 이혼? 천만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정욱이는 30도 안 돼서 남편 잃고 재혼도 안 하고 시어머니 모시며 살았다니까. 소송은 무슨. 봉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희가 들은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은희에게 대출 상담사라며 전화를 했다는 건지 그 의문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봉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은희야, 그 대출 상담사. 정확히 언제 전화가 왔었니?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3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확실히 한정욱이었어? 혹시 다른 이름 아니었니? 아빠, 왜 그렇게 캐물으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봉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봉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정욱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유독 은희만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봉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정욱이 일했다는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 망설이던 차에 마침 교문을 나서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보이는 그 남자에게 봉수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정욱 씨를 아시나요? 이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셨다던데. 노인은 밝게 웃었습니다. 정욱 선생님이요? 물론 알지요. 32년간 우리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셨어요. 아이들이 정욱 할머니 하면서 따랐죠.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혹시 은행에서도 일하셨나요? 은행요? 아닙니다. 정욱 선생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급식소에서만 일하셨어요. 다른 일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욱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수는 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욱 씨,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봉수 씨. 이해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정욱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봉수 씨, 따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따님을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봉수는 놀랐습니다. 정욱은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했습니다. 그럼요, 좋은 생각이네요. 전화를 끊고 봉수는 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정욱과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빠 바빠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봉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욱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지만 딸과의 갈등이 남았습니다. 왜 은희는 이토록 정욱을 경계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봉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정욱에 대한 의심은 모두 해소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희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은희에게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다. 토요일 오후 봉수는 은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간 것은 처음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다 봉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은희와 사위 민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그 아줌마랑 진지해지는 것 같아. 은희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민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실 텐데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 재혼하면 그 집도 그 재산도 다 넘어가. 우리 전세금 모으기도 빠듯한데 어떡해? 봉수는 뒷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부모님 재산 바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몰라. 그 아파트 팔면 최소 5억은 나올 거야.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퇴직금도 꽤 있으실 거고.
그 여자가 가져가면 어떡해? 봉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은희가 정옥을 의심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단 말입니까? 딸의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었다니. 은희야,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께 거짓말까지 하고. 그럼 어떡해? 아버지가 그 여자 만나는 거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잖아. 봉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대출 상담사 이야기, 이혼 소문. 모두 은희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것도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힘없이 계단을 내려오던 봉수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은희가 결혼할 때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을 내주고 결혼식 비용도 신혼여행 비용도 모두 자신이 부담했지요. 그런 딸이 이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걱정한다니. 봉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 다음에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봉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봉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제 70의 나이에 딸의 본심을 알게 되다니.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저녁이 되자 정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봉수 씨, 잘 지내세요? 주말인데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네, 시간 됩니다. 내일 만나요. 다음 날 봉수와 정옥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강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봉수 씨,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옥 씨, 사실 어제 은희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어요. 봉수는 어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옥은 말없이 듣다가 봉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많이 상처받으셨겠네요. 그동안 정옥 씨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은희가 지어낸 이야기였던 거였어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자식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인 저를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봉수 씨, 사실 저도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봉수 씨를 만나면서 혹시 따님이 오해하시진 않을까 하고요. 봉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옥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옥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봉수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그냥 그렇게 천천히 가면 어떨까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희가 들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정옥 씨가 은행에서 일한 적은요? 대출 상담사 같은. 영호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정옥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했어요. 작년에 퇴직하셨고요. 미사가 끝난 후 봉수는 용기를 내어 성당의 최고령 신자인 박명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5세 명자 할머니는 이 성당에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거의 모든 신자들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 어머님, 한정옥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명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옥이? 참 착한 사람이지. 남편 병간호하다 젊은 나이에 과부되고 시어머니 15년 모시면서 한 번도 불평 없이 살았어. 내가 다 지켜봤으니 잘 알지. 그럼 이혼이나 소송 같은 건? 이혼? 천만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정옥이는 30도 안 돼서 남편 잃고 재혼도 안 하고 시어머니 모시며 살았다니까. 소송은 무슨. 봉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희가 들은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은희에게 대출 상담사라며 전화를 했다는 건지 그 의문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봉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은희야, 그 대출 상담사. 정확히 언제 전화가 왔었니?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석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확실히 한정욱이었어? 혹시 다른 이름 아니었니? 아빠, 왜 그렇게 캐물으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봉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봉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정욱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유독 은희만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봉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정욱이 일했다는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 망설이던 차에 마침 교문을 나서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보이는 그 남자에게 봉수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정욱 씨를 아시나요? 이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셨다던데. 노인은 밝게 웃었습니다. 정욱 선생님이요? 물론 알지요. 32년간 우리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셨어요. 아이들이 정욱 할머니 하면서 따랐죠.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혹시 은행에서도 일하셨나요? 은행요? 아닙니다. 정욱 선생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급식소에서만 일하셨어요. 다른 일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욱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수는 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욱 씨,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봉수 씨. 이해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정욱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봉수 씨 따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따님을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봉수는 놀랐습니다. 정욱은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그럼요, 좋은 생각이네요. 전화를 끊고 봉수는 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정욱과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빠 바빠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봉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욱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지만 딸과의 갈등이 남았습니다. 왜 은희는 이토록 정욱을 경계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봉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정욱에 대한 의심은 모두 해소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희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은희에게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다. 토요일 오후 봉수는 은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간 것은 처음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다 봉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은희와 사위 민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그 아줌마랑 진지해지는 것 같아. 은희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민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실 텐데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 재혼하면 그 집도 그 재산도 다 넘어가. 우리 전세금 모으기도 빠듯한데 어떡해. 봉수는 뒷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부모님 재산 바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몰라. 그 아파트 팔면 최소 5억은 나올 거야.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퇴직금도 꽤 있으실 거고 그 여자가 가져가면 어떡해? 봉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은희가 정욱을 의심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단 말입니까? 딸의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었다니. 은희야,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께 거짓말까지 하고. 그럼 어떡해? 아버지가 그 여자 만나는 거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잖아. 봉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대출 상담사 이야기, 이혼 소문. 모두 은희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것도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힘없이 계단을 내려오던 봉수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은희가 결혼할 때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을 내주고 결혼식 비용도 신혼여행 비용도 모두 자신이 부담했지요. 그런 딸이 이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걱정한다니. 봉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 다음에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봉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봉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제 70의 나이에 딸의 본심을 알게 되다니.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저녁이 되자 정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봉수 씨, 잘 지내세요? 주말인데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네, 시간 됩니다. 내일 만나요. 다음 날 봉수와 정욱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강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봉수 씨,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욱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욱 씨, 사실 어제 은희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어요. 봉수는 어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욱은 말없이 듣다가 봉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많이 상처받으셨겠네요. 그동안 정욱 씨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은희가 지어낸 이야기였던 거였어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자식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인 저를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봉수 씨, 사실 저도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봉수 씨를 만나면서 혹시 따님이 오해하시진 않을까 하고요. 봉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욱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욱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봉수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그냥 그렇게 천천히 가면 어떨까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봉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정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아픔을 조금씩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은희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빠, 왜 안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 여자랑 만나셨어요? 봉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다. 월요일 아침 봉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한 끝에 딸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토요일에 왜 안 오셨어요? 문자도 안 읽으시고. 은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희야, 오늘 저녁에 아빠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와보렴. 6시쯤 전화를 끊고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고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봉수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거나 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봉수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은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부르셨어요? 은희는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봉수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밥부터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식사를 마치고 봉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희는 불안한 듯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은희야, 토요일에 내 집에 갔었다. 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내가 민호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단다. 순간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아빠, 내가 항상 날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뭘 걱정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봉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욱 씨에 대한 이야기, 모두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지? 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냥 내 재산이 걱정되었던 거니? 은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도 오르고 민호 회사도 불안정하고 저희도 아이 키우느라 빠듯하고 봉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결혼할 때 아빠가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기억하니?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아빠는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봉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의 남은 인생까지 내 걱정으로 희생할 수는 없구나.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 이해할 수 없니?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재혼하면 재산이 다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민호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불안했나 봐요. 봉수는 조용히 은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빠는 내 몫은 확실히 남겨둘 거야. 하지만 은희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 어머니 떠나고 20해를 혼자 살았어.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아플 때도 항상 혼자였어. 내가 가끔 오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야. 봉수의 말에 은희는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정욱 씨는 좋은 분이야. 그동안 내가 말한 거짓말 때문에 나도 그분을 의심했지만 이제 확실해. 그분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봉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아빠는 내 행복을 위해 20해를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아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구나. 은희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해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정욱 씨에게 사과드리고 싶어요. 봉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정욱 씨와 함께 식사라도 할까? 셋이서. 은희는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이해와 화해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봉수는 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와의 대화 그리고 주말에 함께 만나자는 제안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욱 씨,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였거든요. 이젠 내 인생도 함께 걷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정욱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봉수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봉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봉수의 집 앞. 은희는 남편 민호와 함께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 한정욱을 만난다는 생각에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민호가 은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봉수가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에는 단정한 차림의 정욱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정욱 씨, 이쪽이 내 딸 은희고 사위 민호야. 정욱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희 씨, 민호 씨. 은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수의 솜씨였을까요? 정욱의 솜씨였을까요? 아니면 둘이 함께 준비한 것일까요? 앉으세요. 음식 식기 전에 먹어야죠. 정욱의 다정한 말에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욱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특히 이 된장찌개가. 아이고, 어머님이라니요. 아직 그런 사이도 아닌데. 정욱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봉수는 따뜻한 눈길로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희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 어머니를 바라볼 때와 비슷했기 때문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동안
은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거짓말을 해서.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은희 씨. 이해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재산이 걱정됐던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은희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 씨,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 밥 한 끼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걸 아는 분을 만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은 봉수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딸의 오해도 세간의 편견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옥은 은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제가 봉수 씨 재산 탐내는 사람이 아니란 걸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그저 봉수 씨와 함께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앞서 판단했네요. 봉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옥의 과거 이야기,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며 겪은 재미있는 일들, 봉수의 젊은 시절 추억까지 어느새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은희와 민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은희가 봉수를 꼭 안았습니다. 정옥 어머니, 저희 집에도 꼭 놀러 오세요. 은희는 정옥에게도 조심스레 포옹을 건넸습니다. 은희와 민호가 떠난 후 봉수와 정옥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정옥 씨, 오늘 은희에게 해준 말 고마워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나이 들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 한마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봉수는 정옥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물기 있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옥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함께 지내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거창한 계획 없이 그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약속이나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을 함께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옥이 돌아간 후 봉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여보, 괜찮겠지? 봉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봉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봉수는 마치 아내가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정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잘 주무셨나요? 날씨가 좋네요. 산책 어떠세요?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10시에 공원에서 만나요. 봉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편안한 바지,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손목시계까지. 거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것 같구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저녁, 봉수와 정옥은 동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을 따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없이 걷던 봉수가 조심스럽게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 씨, 손이 차갑네요. 정옥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원래 손발이 차가워요. 엄마가 늘 너는 팔자가 차다고 그러셨죠. 그럼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봉수는 정옥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를 합치면 130이 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청춘 같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차 안에서 산책하는 아버지와 정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시네. 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은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봐. 이제야 좋은 친구를 만나신 거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부른 상처를 은희도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재산 문제가 걱정돼. 민호는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버님 재산 바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돼. 그동안 아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은희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산책로를 걷던 봉수와 정옥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멀리서 가로등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봉수 씨, 요즘 어떠세요? 은희 씨와는 잘 지내시고요? 봉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은희도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직접 전화해서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요. 정옥은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엔 저 때문에 아버지와 딸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했거든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번 일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봉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지금 내 모습이 보이나요? 이제야 조금 행복해지려고 해요. 정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내 생각이요. 가끔. 아직도 그립네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오랜 세월 함께 하셨으니까요. 저도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가끔 나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욱 씨, 우리 결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봉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욱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봉수 씨, 아니, 지금 당장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수 씨, 우리 나이에 결혼이란 말이 어울릴까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봉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혼이란 말은 젊은이들에게나 어울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정욱이 봉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 한 통, 가끔 함께하는 식사, 이렇게 손잡고 걷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봉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그 어떤 서약보다 깊었습니다. 그때 은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정욱 어머니.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봉수와 정욱은 놀란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제가 요리 솜씨는 없지만 정성껏 준비할게요. 정욱은 감동한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은희 씨. 꼭 갈게요. 은희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제가 이제 진심으로 축복해드릴게요. 봉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은희는 정욱에게도 인사하고 민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봉수와 정욱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좋은 딸이에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봉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와 정욱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욱 씨, 저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 차라도 한잔할까요? 정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보이차를 선물 받았거든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손을 잡고 정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두 노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은희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정욱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한 이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민호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저 나이에 저렇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처럼 말이야.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손잡고 걷는 두 노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따뜻한 불빛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밝고 따뜻했습니다.